양파와 대파를 같은 냄비에 넣으면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말합니다. 아, 파향이 난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의외의 반전이 있습니다. 대파는 한국 음식에서 아주 오래된 말투 같은 재료입니다. 김치, 국, 찌개, 고기 양념, 생선 냄새 잡는 데까지 거의 문장 부호처럼 들어가죠. 반면 양파는 지금은 너무 익숙하지만 한반도 식탁의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늦게 온 손님에 가깝습니다. 둘 다 파 냄새가 나는데 왜 하나는 전통의 중심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근대의 이주민 같은 채소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양파와 대파의 차이, 공통점 그리고 이 두 채소가 어떻게 이동하고 정착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둘은 친척입니다. 식물 분류로는 둘 다 부추 속 영어로 알리움이라고 부르는 무리에 들어갑니다. 마늘, 부추, 쪽파도 이 집안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자르면 알싸한 향이 나고 익히면 단맛이 올라오며 음식의 비린내와 잡내를 누그러뜨립니다. 한국 주방에서 이 알싸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기 한 점을 굽더라도 대파를 곁들이면 느끼함이 줄고 찌개에 양파가 들어가면 국물의 모서리가 둥그러집니다. 그런데 식물 입장에서 보면 양파와 대파는 전혀 다른 목표로 길러진 작물입니다. 우리는 둘을 비슷한 향의 채소로 기억하지만 농부는 하나를 둥글게 키우고 양파의 핵심은 둥근 덩어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늘줄기가 크게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양파 껍질을 한 겹씩 벗길 때 보이는 그 층층의 살이 바로 저장기관입니다. 양파는 땅속에 에너지를 모아 둥글게 만들고 사람은 그 저장된 단맛과 향을 먹습니다. 반대로 대파는 큰 구근을 만드는 쪽이 아닙니다. 대파는 긴 잎과 잎집, 특히 흰 줄기처럼 보이는 부분을 먹습니다. 사실 그 흰 부분도 진짜 줄기라기보다는 잎의 아랫부분이 겹쳐진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보면 저장의 식물이라는 느낌이 강하고 대파를 보면 계속 자라 올라오는 잎의 식물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둘은 같은 집안이지만 한쪽은 창고를 키웠고 다른 한쪽은 기둥을 키운 셈입니다. 그럼 양파는 원래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양파의 고향을 어느 한 점으로 찍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구자들은 대체로 서남아시아, 더 넓게는 이란과 중앙아시아 건조지대를 포함하는 이란 투란 지역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이 지역에는 양파와 가까운 야생 친척들이 분포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먹는 양파의 직접 조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래 재배되었고 가까운 종들과 섞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파는 어느 마을에서 출발했다기보다 건조한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인접권의 여러 환경 속에서 인간과 함께 작물로 다듬어진 채소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파가 멀리 퍼진 이유는 만만이 아니었습니다. 양파는 보관하기 좋습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두면 싹도 나고 상하기도 하지만 많은 잎채소에 비하면 훨씬 오래 견딥니다. 장거리 이동과 도시 생활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고기가 귀하거나 신선식품 관리가 어려웠던 시대에 향이 강한 채소는 음식의 맛을 붙잡아주는 도구였습니다. 여기에 약용식물이라는 인식도 더해졌습니다. 고대 이집트, 중동, 인도, 중국 같은 지역에서 양파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알려졌고 로마 세계를 통해 유럽 각지로도 퍼졌습니다. 제국의 군대, 상인, 이주민, 도시의 시장이 모두 이동 경로가 되었습니다. 양파의 세계사는 한 알의 채소가 아니라 저장성과 향, 그리고 교역망이 만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파는 어떨까요? 한국에서 우리가 대파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알리움 피스툴로숨입니다. 서양의 리크와는 다른 작물입니다. 대파의 기원은 양파와 다르게 동아시아 북방과 더 가깝게 이야기됩니다. 연구 자료들은 바이카로 주변의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 근처, 그리고 중국 서부와 서북부 일대를 대파의 가축화와 관련된 지역으로 봅니다. 추위에도 비교적 강하고 중국에서는 매우 오래전부터 재배된 채소로 설명됩니다. 이렇게 보면
대파는 서쪽에서 온 둥근 양파와 달리 북방과 중국 대륙을 거쳐 동아시아 식탁에 깊게 들어온 긴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대파의 존재감은 문헌과 음식 풍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파는 각종 음식의 양념으로 쓰였고 특히 고기와 생선의 냄새를 잡는 재료로 중요했습니다. 마늘, 생강, 젓갈, 고추와 함께 맛의 구조를 세우는 축입니다. 조선 전기에 조리서인 상가요록에는 파김치와 관련된 기록도 보입니다. 오늘날 김장마당을 떠올려 봐도 그렇습니다. 배추만 있다고 김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파가 들어가야 향의 방향이 잡히고 양념이 살아납니다. 대파는 한반도 음식에서 주연처럼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많지만 빠지면 바로 허전해지는 오래된 조연입니다. 반면 양파의 한반도 정착은 훨씬 근대적인 장면과 연결됩니다. 대한제국기에는 뚝섬 원해모 범장 같은 기관이 만들어져 외래 원예작물과 품종을 시험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 자료에서는 경남 창녕대지면을 1909년 무렵 한국 양파 재배의 시베지로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역 정체성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국 최초라는 표현은 자료의 성격상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양파는 오래된 전통 조리서의 주인공이라기보다 시험 재배와 품종 보급, 상업 재배, 유통망의 확장 속에서 한국 식탁에 들어온 채소라는 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늦게 온 양파가 너무 빨리 익숙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양파는 된장찌개에도 들어가고 볶음밥에도 들어가고 고기 양념에도 들어갑니다. 매운 양념장에 양파를 갈아 넣으면 단맛과 수분이 생기고 국물에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한국 음식의 오래된 향미축이 대파와 마늘이었다면 근대 이후의 대량 재배와 유통은 양파를 또 하나의 기본 채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방의 도마 위에는 서로 다른 시대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대파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양념의 시간이고 양파는 근대 농업과 시장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본값입니다. 양파와 대파의 공통점은 결국 향입니다. 둘 다 알싸하고 익히면 달고 음식의 빈틈을 메워줍니다. 하지만 차이는 그 향이 실려온 길에 있습니다. 양파는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인접권의 건조한 세계에서 출발해 제국과 교역, 저장성과 도시, 식생활을 타고 넓게 퍼졌습니다. 대파는 동아시아 북방과 중국 대륙의 재배 전통 속에서 한반도에 오래 스며들어 그래서 둘을 같은 파 냄새로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파와 양파는 같은 향을 가진 친척이지만 대파는 오래된 생활의 말이고 양파는 근대가 한국 식탁에 더한 새 문법입니다.